무엇을 하던지 지금 이 시간이 그때입니다. 제일 좋은 시간입니다. 내 때와 하나님이 주신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 순간이 그 일을 하기 적당한 때란 말씀을 드립니다. 참새는 평생 집을 짓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날이 새면 집을 짓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내일은 옵니다. 오늘 아침이나 낮이나 저녁이라 하더라도 내일은 다시 옵니다. 그래서 내일이 오면 집을 짓겠다는 참새는 죽을 때까지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어제 죽음을 맞았던 그 사람이 가장 보고 싶어 했던 그날입니다.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배려와 정성으로 받아들이는 일, 그리고 그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진정으로 쏟아 부은 후에야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잊어버려야 우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고통과 크고 작은 상처, 또 자기 중심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경쟁들 때문에 자신을 희생할 줄 모릅니다. 사랑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자아의 희생, 상대를 위한 희생이 없는 가치 있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적어도 자기 헌신과 자아를 다른 사람에게 향하게 하는 일이며 때론 자기 이익의 포기를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멀게만 느꼈던 생의 여로라고 해두자. 한 손만 잡고 같이 왔다는 게 미로에 빠져들지 않았다고 말할 순 없지만 사랑은 때로 어설픈 숨바꼭질처럼 순례를 찾는 일이 되어간다. 나를 벗어놓지 못할 때까지는 한 발을 내디뎌도 온전할 수 없는 게 삶이고 보면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반듯하게 걷고 있다고 말할 수 없듯이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금방 학교를 졸업하고 머지않아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으리라. 아니, 그런 것들은 잊어버렸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그 대신 내가 가진 생명력과 단단한 피부를 더 가치 있게 여겼으리라. 더 많이 놀고 덜 초조해했으리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기억했으리라. 부모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고 또한 그들이 내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사랑에 더 열중하고 그 결말에 대해선 덜 걱정했으리라. 설령 그것이 실패로 끝난다 해도 더 좋은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아, 나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리라. 더 많은 용기를 가졌으리라.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면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그들과 함께 나눴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나는 분명코 춤추는 법을 배웠으리라. 내 육체를 있는 그대로 좋아했으리라. 내가 만나는 사람을 신뢰하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으리라. 입맞춤을 즐겼으리라. 정말로 자주 입을 맞췄으리라. 분명코 더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해했으리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시간은 모든 원료와 같은 것이다. 시간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지고 시간이 없으면 모든 것이 또 불가능해진다. 사람은 누구나 하루 24시간을 산다. 시간의 세계에서는 천재라고 해서 1분 1초 더 받는 것도 아니고 바보라고 해서 덜 받는 것도 아니다. 또한 미래의 시간을 앞당겨서 쓸 수도 없다. 단지 지나가는 시간만을 쓸 수 있을 뿐이다. 사람은 누구나 하루 24시간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건강과 즐거움, 기쁨과 만족, 행복과 불행을 맛보게 되어 있다. 이 시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 그 안에 인생의 축복이 숨쉬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은 모래시계의 모래처럼 끊임없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그러다 언젠가는 마지막 모래알이 떨어지는 것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온다. 그 마지막 날이 오면 어떻게 살겠는가? 살 날이 딱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면 무엇을 하겠는가?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는 그 마지막 날처럼 소중하다. 그리고 하루하루 마지막 날처럼 의미 있게 잘 사는 게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인생이란 하루하루가 모여서 된 것이니 어제가 만기가 지난 수표라면 내일은 약속 어음이며 오늘은 손에 든 현금이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는 현명하게 써야 하지 않겠는가? 영원한 시간이란 없다. 있는 것은 한순간뿐이다. 그리고 그 순간엔 우리의 모든 생활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순간에 모든 것을 발휘해야 한다. 지금 하십시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런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 생각났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오직 그날 하루 동안 해야 할 일만을 생각하고 행동하라. 이 말은 세계적인 의학계의 거장 윌리엄 오슬러가 한 말입니다. 다른 걱정거리는 모두 닫아버리고 오직 그날 하루 동안 해야 할 일에만 몰두한다면 정신적 고통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없이 하루 일과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말은 미래에 대한 근심을 떨쳐버리고 그날 하루를 충실히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는데, 내게 닥친 일이나 어떤 문제로 인해 무력감이 느껴질 때면 내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오직 그날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에만 전념하면 된다는 생각에 위안을 삼고 정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날 주어진 일만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한다면 걱정거리는 한결 줄어들 것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당신이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지금 당장 시작하라 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때때로 자신의 과거 때문에 자신의 현재까지 미워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되돌릴 수 없는 이미 흘러간 시간을 가장 아쉬워하고 연연해하는 반면 가장 뜻깊고 가장 중요한 지금이라는 시간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과거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다시 돌아오는 법이 없는 이미 흘러간 물과도 같을 뿐더러 그것이 아무리 최악의 것이었다 해도 지금의 자신을 어쩌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집중시켜야 할 것은 지나온 시간이 얼마나 훌륭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시간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는 미래는 자신의 과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지금까지가 아니라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이 내 삶입니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즐거움을 포기한다면 그나마 나에게 있는 작은 행복마저도 떠나갈 수 있습니다. 큰 즐거움을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설령 더 큰 즐거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더 큰 즐거움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즐거울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지금 내가 가진 즐거움을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인정하세요. 그 이상의 생각을 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혹시라도 그냥 지나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즐거워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입니다. 지금 내가 즐거워해야 할 기쁨이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반드시 지금 즐거워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기뻐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이 넘치는 사람은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면서 살아가지만 내가 남겨야 할 것이 없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남겨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주어진 즐거움을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이 지독히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자기 혼자만 남은 듯하고 청구서는 쌓이며 직장은 잃고 사랑하는 사람도 떠났습니다. 눈앞이 막막해지면서 세상이 온통 잿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숱한 문제가 매설된 지뢰밭 같은 미래를 떠올리며 누구도 지금과 같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 한탄합니다. 다 끝났어요. 난 끝장이에요. 돈을 몽땅 날렸어요. 전부 잃었다고요. 여전히 볼 수는 있나요? 네, 아직 볼 수 있어요. 여전히 걸을 수는 있나요? 네, 아직 걸을 수도 있죠. 들을 수도 있겠죠? 네, 물론이죠. 그럼 모든 게 그대로군요. 잃은 건 당신 돈뿐이로군요. 누군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 최악의 일은 뭔가요? 그런 일이 일어나도 살 수 있을까요? 최악의 일이 일어난다면 몹시 고통스럽겠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배우는 게 있을까요?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많은 경우 어려운 시기에도 배우는 바가 있습니다. 시련은 삶의 균형을 이루게 하고 고통 중에서도 배우는 바가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어려운 시기를 배움의 기회로 삼는 법입니다. 이들은 턱을 치켜들고 얼굴에 웃음을 띤 채 상황이 곧 좋아질 것을 믿으며 시련에서 빠져나올 때에는 한층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아울러 자신을 더 사랑하게 하는 가장 경이로운 방법 가운데 하나는 누군가를 위해 뭔가 해주는 것입니다. 지나친 걱정과 자기 연민은 자신만 생각하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꽃을 보내든 페인트 칠을 도와주든 말 동무가 되어 주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라. 그 순간 당신도 행복해집니다. 지금 많이 힘들다면 그것은 당신이 목적지에 가까이 왔다는 말입니다. 지금 너무 괴롭다면 그것은 새로운 성숙의 삶이 시작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흐른 눈물이 뜨겁다면 이제는 슬픔이 아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마음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빛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누군가가 미워 생각하기도 싫다면 그것은 그를 사랑하게 되리라는 속삭임입니다. 지금 삶이 지루하다면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살 수 있다는 마음의 여유입니다. 지금 누군가가 보고 싶어 늘 눈에 밝힌다면 이제는 그를 보낼 때가 되었다는 충고입니다. 미국의 카네기 공대 졸업생들을 추적 조사해본 결과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성공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은 15% 밖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85%는 좋은 인간관계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보통 하찮다고 생각할 만한 작은 일에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잘 챙겨서 여러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특히 세 가지 방문을 잘했는데 바로 입의 방문, 손의 방문, 그리고 발의 방문입니다. 입의 방문은 전화나 말로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칭찬하고 용기를 주는 방문입니다. 손의 방문은 편지를 써서 사랑하는 진솔한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고 발의 방문은 상대가 병들었다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찾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이런 것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고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을 가르치는 한 워크숍에서 교수가 최근 무례한 일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어른들에게 숙제를 낸 것인데 통상적인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숙제 내용은 다음 일주일 동안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가서 사랑한다고 말하되 반드시 전에 한 번도 그 말을 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오랫동안 그런 적이 없는 사람에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뭐 어려운 일이냐고 하겠지만 그 그룹의 수강생들 모두가 35세가 넘었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사내가 할 짓이 못 된다고 배운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속마음을 드러내거나 눈물을 흘리는 일 따위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그들은 배웠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낸 숙제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워크숍 시간이 되자 나는 수강생들에게 자신이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말해보게 했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여성이 먼저 손을 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에 손을 든 사람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약간 감동을 받은 것처럼 보였고 약간은 떨기도 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난 그는 180cm가 넘는 큰 키였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데니스 선생, 지난주에 당신이 이 숙제를 냈을 때 난 무척 화가 났었습니다. 난 그런 말을 해야 할 상대를 갖고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당신이 그런 개인적인 일을 숙제로 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내 양심이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더군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만 하는가? 내 스스로 잘 알고 있지 않느냐고 양심이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5해 전에 나는 아버지와 어떤 문제로 심하게 다퉜고 그 이후로 그 감정을 그대로 아는 채 살아왔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나 다른 불가피한 가족 모임을 제외하고는 서로 마주치기를 꺼려했지요. 지난주 화요일 당신의 워크숍에 참석하고 나서 차를 몰고 집에 도착할 무렵 나는 아버지에게로 가서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만 한다고 나 자신을 설득시켰습니다. 우스운 행동이기는 하겠지만 일단 결정을 내리자 마음의 무거운 짐이 덜어지는 게 느껴지더군요. 다음날 아침 나는 어느 때보다 일찍 밝은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사실 너무 흥분해서 제대로 잠을 잘 이룰 수 없었지요. 난 일찍 사무실로 가서 전에는 하루 종일 걸렸던 일을 2시간 만에 해치웠습니다. 오전 9시에 난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을 때 난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 퇴근길에 잠깐 들러도 될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러자 아버지는 기분이 언짢은 듯 뭐 때문에 그러느냐? 하고 되물으시더군요. 오랜 시간을 빼앗지는 않을 거라고 안심시켜드렸더니 아버지는 마지못해 승낙하셨습니다. 오후 5시 반에 아버지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오시기를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만일 어머니가 나오시면 나 자신이 금방 겁쟁이가 되어 어머니에게 그 말을 하게 될까봐 겁이 났던 겁니다. 다행히 아버지가 문을 여셨습니다. 난 시간을 끌 필요도 없이 곧장 문 안으로 한 걸음 들어가서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한단 말씀 드리러 왔어요. 전 아버지를 누구보다도 사랑해요. 그 순간 아버지의 내면에 큰 변화가 일어난 듯 했어요. 내가 보는 앞에서 아버지는 얼굴이 부드러워지시더니 주름살이 사라지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아버지는 2 팔을 뻗어 나를 껴안으면서 말씀하셨어요. 나도 널 사랑한다, 애야. 하지만 여태까지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어. 난 너무도 감동되어 한 발자국도 움직이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다가오시더군요. 난 손을 들어 보이면서 어머니께 인사했어요. 아버지와 난 잠시 동안 그렇게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난 그곳을 떠났지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난 그런 감동적인 순간들을 느끼지 못한 채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방문한 이틀 뒤 아버지께서 그만 심장마비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동안 심장병을 심하게 앓으시면서도 내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의식불명인 상태이고 과연 깨어나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만일 내가 아버지께 사랑한다는 말을 지금까지 미루고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난 2번 다시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인디언 추장은 자신의 딸을 시집 보내기 전에 다음과 같은 과정을 가지게 한다고 합니다. 딸이 성숙해졌다고 생각되어지면 옥수수 밭으로 데려가 지정된 밭고랑 앞에 세웁니다. 그곳부터 시작해서 한번 내디딘 걸음을 후퇴하거나 한번 쳐다본 옥수수를 다시 보지 않고 지나가면서 그 고랑에서 제일 좋은 옥수수를 따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들은 옥수수를 따지 못하고 밭고랑 끝에 와버린다고 합니다. 그것은 좋은 옥수수가 눈에 띌 때마다 더 좋은 옥수수가 다음에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과 또 눈에 뜨인 옥수수는 지나오면서 넘겨버린 것보다 못해 속상해서 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다른 것과 비교하여 쉽게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또한 남들이 지나쳐 버린 것의 가치도 아는 사람입니다.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성숙함, 그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법인의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는 걸 결정하고 시행하려고 합니다.
손해를 얼마나 줄이는가가 관건이겠지만 더 이상은 미련을 가지지 말고 버리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세기의 문호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세 가지 의문이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주 내용은 한 왕이 인생에서 풀지 못한 세 가지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의문은 모든 일에서 가장 적절한 시기는 언제일까? 어떤 인물이 가장 중요한 존재일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이 세 가지였습니다. 왕은 국사를 행할 때 항상 이 세 가지 의문 때문에 결정을 내리는데 자신이 없었습니다. 많은 학자들과 신하들이 갖가지 해답을 제시했으나 마음을 흡족해 할 답은 없었습니다. 급기야 왕은 성자로 잘 알려진 산골의 은자를 찾아가 답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은자는 아무런 대답 없이 밤만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숲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청년이 달려 나왔습니다. 왕은 자기의 옷을 찢어서 청년의 상처를 싸매주고 정성껏 돌보아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왕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던 신하였습니다. 그는 왕의 간호에 감격해 원한을 잊고 더 충성스런 신하가 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다시 왕은 은자에게 세 가지 의문에 대한 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은자는 이미 해답이 나왔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사람이 지배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뿐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존재는 자신이 지금 대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지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일은 지금 대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여 사랑은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무기력해져 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성공을 꿈꾸고 행복을 갈구합니다. 자질구레한 일상에 중독되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작은 기회들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희망했던 어제의 미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순간은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내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는 하나의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인생에 있어 황금 같은 시기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이 행복할 수도 불행할 수도 있겠지요. 1991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은 부부가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끝내 죽고 말았다. 당시 75세의 남편 던켄과 68세의 아내 체인이 부부는 자녀들의 노력 끝에 죽은 지 2개월 뒤인 5월 1일에야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그들이 타고 있던 승용차 안에는 기름이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런데 차 안에서 체인이 부인이 18일 동안 자신의 심경을 적어놓은 노트가 발견되었다. 결국 그것이 자녀들에게 남긴 유언이 되고 말았다. 다음은 그들이 남긴 글 중 언론에 공개된 부분이다. 1991년 3월 1일 금요일 오전 6시 30분 이 아침 우리는 지금 아름다운 설경에 묻혀 있다. 길을 잘못 들어 눈 속에 묻히는 바람에 어젯밤 6시경부터 눈 속에 갇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밤에도 눈이 많이 내려 한자 높이 정도의 눈이 더 쌓인 채 우리를 덮고 있다. 창문을 열 수가 없다. 손바닥과 무릎에 대고 글을 쓰려니 글씨가 엉망이다. 이해해라 아이들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구나. 우리는 너희가 삶을 즐겁게 살아가길 바란다. 가족의 우애를 절대로 저버리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손자 손녀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다오. 어젯밤에 우리는 찬송과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서 잠깐씩 눈을 붙이며 지새웠다. 두어 시간마다 5분씩 차 엔진을 켜고 히터를 틀어 몸을 녹였다.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완벽하게 하느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셈이다. 오늘이 3일째다. 아직 배고픔은 없다. 글로브 박스에서 작은 젤리 봉지 2개와 껌 하나를 찾아냈다. 나중을 위해 이것들을 잘 두었다. 창문을 열고 눈을 집어먹고 있다. 직장에 결근해야 하는 문제로 너희 아빠가 조금 걱정하고 있다. 3월 6일 수요일. 오늘 밤이 7번째의 밤이 된다. 차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히터를 켤 수가 없다. 3월 12일. 한 모금의 물이 한 입의 음식이 이렇게 귀한 줄을 다시는 잊지 않게 될 것이다.
몸이 약해져 옴을 느낀다. 우리는 너희 모두를 진정 사랑했다. 3월 18일. 아빠가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주님 곁으로 가셨다. 모든 것이 몹시 평온하다. 그가 세상을 떠난 것조차 몰랐다.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은 주님께 감사하다는 것이다. 나도 곧 그의 뒤를 따를 것으로 생각된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매우 많은데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앞이 잘 안 보인다. 잘 있거라. 너희 모두를 정말 사랑한다. 결국 이들 부부는 차 안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의 아들 스킵과 딸 제이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머니 체이니를 이렇게 회상했다고 한다. 어머니의 어짐과 상냥함은 어머니를 한 번 만난 사람은 누구나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어쩌면 이 노부부의 죽음도 언젠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죽음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쓴 편지가 우리의 가슴속 깊은 곳까지 아프게 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허락되어 있던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도 이 노부부처럼 가장 절박하고 비참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의연함을 잃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을 마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평탄과 행복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람에 흔들리며 피어나는 꽃과 같다. 꽃은 바람에 흔들려도 땅에 생명의 뿌리를 내리고 살다가 결국 자신의 자태를 뽐내며 하늘을 향해 아름답게 피어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흘러가게 하지 말자.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 시간은 미워하고 싸우기에는 매우 아까운 시간이다. 우리는 인생을 충분히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 사랑하고 위로하고 섬기고 용서하면서 살아가자.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꽃향기와도 같은 아름다운 향기가 주변을 진동하게 할 것이다. 오늘 하루도 살아있음이 행복입니다. 매일 이런 고백을 한다면 주어진 환경에서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